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12월 첫 거래일 흐름 또 굉장히 좋았네요. 주요 기술주들 M7, 매그니피센트 7 일제히 상승했고 또 경기 지표도 역시 미국은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그러네요. 예. 예. 특히 뭐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 다 시장 예상보다도 좋고 전월보다도 좋고 한데 세부 항목에서 신규 주문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지표 분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앞으로가 더 좋아지겠구나. 그러게요. 예, 그런 상황인데 미국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러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나 오르고 많이 예. 올랐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지금 살짝 우리한테는 또 안 좋은 얘기가 또 미국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게 대중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식으로 이어지는데 한번 자세히 오늘 또 한번 네네. 짚어보시죠.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요새 뭐 찾아볼 기사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죠. 그렇죠. 이렇게 미국 시장 따로 우리나라 시장 따로 갈 때가 따로 갈 때는 참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할 네. 게 많아요. 네. 지금 뉴욕 시장에 이제 12월 첫 거래일에 어제 조금 최근에 한 1, 2주 동안에 우리가 봤던 약간 빅테크, M7이 약간 처지는 가운데 나머지 중소형주 요런 쪽으로 갔던 쏠림이 다시 되돌려지는 느낌?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맞추기가 그들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키 이제 맞추기, 그들의 네. 키 맞추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따로 노는 게 이제 문제인 거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야기 주셨지만 미국 걱정은 역시 안 하는 게 맞다라는 미국 생각이 걱정은 들고 안 해도. 있고 대신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약간은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드려보면 네. 사실 굿뉴스가 굿뉴스일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받아들일 시점이 이번 주 목요일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제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가 좀 네.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기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속도 조절을 또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또 시장에 단기적으로 또 충격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염두를 하시면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지표가 저렇게 잘 나왔다면 4분기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 다수는 실적이 여전히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았다면서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소배, 네. 소비하는 그 지출. 소비 네. 예. 그것도 뭐 시장 예상치는 아무래도 좀 많이 낮춰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의 광분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들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못했었던 예시가 좀 있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거 잘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또 소비가 폭발적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예상을 뒤집어 버렸죠.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월마트 계속해서 신고가, 아마존도 신고가, 그리고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 좀 보이면서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지금 괜찮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할 만한 소비층의 어떤 경제 그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미국 증시는 이제는 여전히 뭐 조정이 나와도 매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강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12월 미 연준의 금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다시 한 70%가량 높아진 상황인 네. 것 같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을 감안한 데이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주말에 나올 고용 지표 자체도 사실 지난번 고용이 좀 안 좋았던 게 그렇죠. 뭐 일시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충격이 그렇게 또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난번에 나온 고용 지표가 예. 안 좋았던 것은 미국에 이제 허리케인이 좀 크게 그러니까요. 한번 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숫자가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이라 뭐 전 분기 대비 혹은 전 수치 대비 굉장히 이제 높은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뭐 개의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부분이니까. 네. 하지만 예.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지금 너무 좋다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고 있다 보면 네.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높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의 목적이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인데 네. 지금
미국 경기는 그들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에 대한 부분을 다 갚아낼 수 있는 그러한 체력적인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이자를 선제적으로 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저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트레이딩 하시게 되면 장중에 혹은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만약 오히려 간밤에 이제 그 확인한 지표가 역으로 조금 주춤했다면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좀 확대를 해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수적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왜 러셀 2000 소형주들이 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게 조금 그렇죠. 이제 다시는 중소형주에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오히려 대형주 살 시간을 쪽으로, 하고. 네, 그 내수주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중 확대를 하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연준 의장 입을 이번 좀 주. 보고 한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저기 우리 임대승 본부장께서 요것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이거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대중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뭐 내놓았다는 거. 오늘 아침 내내 그 뉴스 보면서 왔는데요. 일단 팩트는요. SK하이닉스는 크게 아직까지는 뭐라 그래야 되죠? 걸릴 것은 없다라고 좀 잠깐만, 보시면 저 됩니다. 수출 통제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일단 뭐 대중에 대한 반도체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네. HBM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제까지는 D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HBM이 규제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였는데 HBM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지금 HBM3 8단 12단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인 거죠. 삼성전자 이제 레거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그래도 전체 포션 중에 중국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가뜩이나 HBM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레거시까지 매출이 안 나오게 되었을 때 다가오는 실적의 부진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또 이제 이 규제보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창신 반도체라고 하는 중국의 반도체에 D램 네.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램 레거시 반도체 하면 1순위는 삼성전자 꼽고 2순위 SK하이닉스와 3순위 마이크론을 그동안에 쭉 이야기해왔는데 네네. 4순위가 창신 반도체로 올라섰고 그리고 4순위와 3순위 마이크론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 그 정도까지. 네,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창신 반도체는 본인들 스스로 D램을 생산을 해서 자국 제품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서도 또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고 SK하이닉스도 HBM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다소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좀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삼성전자 지금 5만 원대인데 네. 여기서 뭐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과연 뭐 엄청나게 큰 낙폭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는 오늘 정말 중요한 어떤 시기인데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뭐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본 가격대가 바닥일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빠져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네. 예. 그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네. 이거 진짜 한때를 풍미했던 한때가 아니지 바로 최근까지도 했던 거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네. 이거는 이제 얘도 어느 정도 밀릴 만큼 밀린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제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네. 반도체 쪽을 쭉 살펴봤어요. 예. 근데 어떤 것을 살펴봤냐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어디 없을까라고 쭉 살펴봤는데 공교롭게도 한미 반도체와 PSK 홀딩스 그러니까 HBM 관련한 대표주자 종목군들이 예. 지난 11월 27일부터 어제 종가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이 나왔느냐? 반등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지금은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는 HBM 관련주들의
반등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한미 반도체 지금의 가격이라면 좀 부담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미 반도체를 그냥 단순히 길적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트레이딩 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더 산업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비중을 언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HBM3E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TC 본딩이었고 TC 본딩은 지금 한미 반도체만이 지금 오롯이 높은 수율을 내면서 정착을 한 상황이라서 HBM3에서 HBM4로 넘어갈 때 하이 본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TC 본딩에서 하이 본딩으로.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보다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업력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잘하던 기업이 잘합니다.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결국 이제 시장의 중심은 엔비디아이기에 저는 지금의 가격부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믿음을 보여줬다시피 한미 반도체까지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저는 싶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가장 핫할 건 여러 가지 반도체주들은 지금 방향성이 엇갈리는 반면에 이수페타시스만큼은 오늘 시초부터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네,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요? 네, 뭐 또 공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올빼미 공시를 통해서 예. 유상증자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철회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간외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반응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본업에서의 어떤 성과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대내의 변수로 움직이는 것이라 오늘 상승세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 국내 증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이제 미국 쪽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주요 기술주들이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어제 이 시간에도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주요 억만장자들은 이미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자산 운용사 그쪽에서는 이미 주요 기술주들을 많이 비중을 줄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뭐 그들의 이야기에 굳이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왜냐하면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 기업들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뭐 빅테크 기업들을 뭐 줄였다라는 것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주요 네. 서학개미들이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이 얘기입니다. 저는 더 들고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더 들고 들어요. 가는 게 맞다. 특히나 테슬라만큼은 트럼프 2기 시기에는 꽉 잡고 가야 되는 어떤 종목 중에 테슬라는. 대표적인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 지난 주말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네네. 지금보다 2배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테슬라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의 힘이 지금 보태지면서 엄청나게 속도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 속도를 받고 있다는 건 어느 산업에서 느낄 수 있냐면 두 가지 산업이죠. 우주항공 쪽에서도 느낄 수 있고 FSD,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거 미국에서는 상용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평이 많았었는데 트럼프 2기 당선인이 되면서 지금 FSD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거의 도배되듯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예, 예.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이 속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상용화까지 간다면 저는 테슬라만큼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네. 엔비디아가 HBM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럼 그들이 LLM이라고 해서 그의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통해서 뭐 AI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줘도 그걸 소비자와 AI 플랫폼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즉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활용할 가치가 높은 건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애플 많이 다 팔았나요? 많이 팔았나요? 많이 팔았다고는 많이 팔았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많이 이제 팔고 도미노 피자 사고. 그렇게요. 예. 네. 근데 그러면 그냥 저는 애플만큼은 그래도 이제 쭉 가져가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쪽 반도체 개발 쪽에 자신이 없으면 디바이스 쪽에서 좀 뭔가 확실하게 좀 이제 기선제압을 할 수 있을 만한 발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야, 워렌 버핏 얘기하다가 뭐 애플 얘기하다가 도미노 피자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버피동 또 코카콜라 얼마나 좋아하셔. 그렇죠. 예. 콜라 끼고 사는 데다가 네. 코카콜라는 포트에서 빠진 적이 없고. 그 맥도날드는 샀다 팔았고 별 재미 못 봤고 도미노 피자 사셨어요. 아니 근데 저기 지금 완전 자율주행 풀 FSD 저거 새로운 버전을 배포한다 했는데 좋아요. 그래 뭐 테슬라 걱정 안 할게요. 그냥 저기서 우리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뭐 이렇게 좀 국물 떨어지는 거 없나요? 국물이요. 이게 자율주행하면 지금 다들 테슬라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네.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구글의 웨이모까지도 지금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워야 양대 될 것 산맥. 같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컨셉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메인이고 플러스 보조 장치의 개념의 이제 자율주행인 거고 네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로봇을 통한 자율주행의 어떤 컨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의 FSD가 이제 기술의 발전을 거듭을 하면서 이쪽도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테슬라는 카메라 모듈을 기준으로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플러스 레이더 센서를 결합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소프트웨어는 택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는 그들이 힘들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사서 안 쓰겠죠. 쓸 일은 가능성이 제로고요. 그러면 결국 하드웨어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하드웨어도 직납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LG노텍, 삼성전기. 그런데 이제 그들은 너무나 무겁죠. 그러면 그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 저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퓨런티어가 단연 앞서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상승세도 퓨런티어가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테슬라의 FSD 카메라 모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퓨런티어가 당연히 원픽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테슬라의 FSD도 좋지만 최근에 사실 구글의 웨이모가 조금 더 상용화에 한 발짝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거든요. 네네. 실제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구글의 웨이모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레이더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지만 카메라 쪽에서는 퓨런티어, 센서류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제 자율주행을 보실 분들은 일단 HL 만도가 당연히 좀 선두에 있는데 요새 보면 대동기어라든지 대동 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여요. 아 자동차 부품 쪽. 자동차 부품 쪽이지만 그쪽은 이제 농기계 쪽에 조금 더 농- 특화되어 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은 도로에서 시행을 하는 것보다 네. 아무것도 없는 네. 논밭에서 혹은 바다에서 운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빠르거든요. 바다요? 네, 바다라든지 이제 논밭 같은 어. 경우에는 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 차도 없는데. 있고 사람 사람도 없- 있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만 논이나 밭 같은 데 같은 경우에 농작물 기계는 이미 자동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두드러지게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이 지금 대동기업이다 보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율주행 쪽, 그 카메라 쪽 얘기하면 사실 원래 예전에 테슬라물 관련 종목도 대형주에서 LG노텍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는 LG노텍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LG노텍의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이게 또 왜 애플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도 했잖아요. 애플 관련주로도 엮여 있으면서도 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의 부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가총액 지금 4조에 가까운 LG노텍이 한참 잘 나갔을 이 30만 원대까지 올라오려면 네. 엄청나게 많은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수급이 들어올 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 오히려 작은 돈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LG 이노텍에 납품을 하고 있는 퓨런티어를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동기어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종목들은 제 기억에 이거 워낙 이 출렁임이 심한 종목이라서 이게 혹시 저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도 엮입니까? 엮이죠. 엮여요. 네. 재건 그리고 자율주행이랑 엮이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방송에서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워낙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이 없고 워낙에 없어. 네. 예. 요새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얼마나 움직일 게 없으면 카카오가 움직이냐라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 있거든요. 네. 카카오를 얼마나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이 지금 마른 상황이라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은 선택지를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동과 대동기어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보통 하나의 종목에 뭐 100만 원씩 사셨던 분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 좀 사셔야 그 변동성을 좀 감내하면서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런 얘기 자주 좀 전해 주십시오. 뭐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재밌는 얘기들. 예. 얼마나 움직일 게 없으면. 그런 얘기 아주 뭐 진하게 오잖아요. 아니 어제 저희 또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좀 다뤄보긴 했는데 네. 최근에 왜 엔터주들 움직임이 그래도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세에서도 좀 자유로운 섹터고 그렇죠. 또 그동안 사실 소외됐다가 최근에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네. 하잖아요. 엔터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네.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윗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 조절이 조금은 필요하고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랐다.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네. 조정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파동 때는 여러분들이 기업별로의 지금 히스토리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2025년에 어떤 아티스트들이 얼만큼 몇 회 공연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공연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공연의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운동장에서 하는 것하고 그냥 이런 건물에 있는 대강당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공연 횟수 1회라고 할지라도 잠실운동장에서 하는 공연의 어떤 이 영업이익이 월등히 높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뭐 어디서 몇 회 공연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고 대신에 그 몇 회 한 회 안에 어떤 규모로 공연을 하는지를 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예정돼 있는 공연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이제 공연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를 저는 원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이브는 지금 노이즈가 좀 많죠. 아무래도 네. 뭐 뉴진스에 대한 이슈도 있고 BTS의 완전체 활동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뭐 불확실성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보다는 결국 JYP 엔터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큐브 엔터가 아이들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이제 시상식에서 이제 예.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예. 보니까 어제 시초에 갭상승이 나왔지만 네. 그 갭상승분이 이제 장중에 다 좀 도로 뱉어낸 상황이라서요. 일단 보실 거라면 엔터주들은 조정 이후에 JYP 엔터테인먼트를 원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여쭙고 나면 꼭 이렇게 같이 여쭙고 싶은 게 또 게임이에요. 게임, 그렇죠. 은근히 지금 이게 지수는 녹아나는 와중에 보니까 게임주도 제법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게임은 지금 두 가지의 결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쪽은 신작이라든지 네. 정말로 게임 본연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쪽, 한쪽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네. 코인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가상화폐 위메이드나, 그렇죠 예. 관련주로 엮여 있는 쪽 이게 이제 두 쪽으로 나뉘는데 네. 공교롭게 지금 두 가지 결 다 지금 좋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게임 본연의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쪽도 테슬라가 AI 혹은 이제 VR, XR 기기를 통해서 또 게임 산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움직이고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불장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게임주들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관세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끝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어디냐라고 하면 미디어 게임 엔터 쪽이었어요. 근데 미디어 쪽은 그때하고는 이제 조금 환경이 달라졌죠. 그때는 제작사들이 모든 IP를 가지고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미디어 쪽은 넷플 땡땡이라든지 티땡이라든지 이런 OTT 업체들이 IP를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흥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제작사들이 이제는 수입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구조라 미디어 게임 콘텐츠가 그때는 강했다면 이번 트럼프 이기에는 미디어는 좀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게임과 엔터 쪽은 꼭 한번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게임 쪽도 저는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게임 쪽은 지금 실적을 바라본다면 크래프톤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여전히
뭐 인디아 시장에서도 효과가 좋았고 우리나라 PC 시장에서도 효과가 좋았고 뭐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 그것을 모두 뭐 가릴 대형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 크래프톤을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넷플 땡땡 넷플 네 OTT 네, 업체죠. 넷플릭스 TV. 그거 말해도 되죠? 네, 상관없죠. 넷플릭스 TV. 그걸 뭐 굳이 알겠습니다. 그냥 새우깡 하세요. 새우땡 하지 마시고. 예. 네. 네. 저희 뭐 수많은 기업들 다 언급을 하니까. 네, 저희는 뭐 PPL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상관없어요. NC 소프트를 NC 소땡땡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메 땡땡 안 하고. 네. 오케이. 예, 그냥 바로 갑시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45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코스닥이 1% 넘게 지금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하락이 예상되는데 667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2,700원. 아무래도 미국 상무부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이런 소식이 또 호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만 7천 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7만 9천 원. 현대차가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1만 3,500원. 그리고 기아가 지금 1.8% 지금 호가에서는 상승 예상됩니다. 9만 5,9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이 2%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600원. KB금융이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5,3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5%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4,900원, 네이버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7% 넘게 반등 보여줬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0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5천 원. 에코프로가 지금 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7만 3,4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캔바이오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9만 7,500원. 그리고 휴젤이 0.5% 하락 예상되네요. 호가는 25만 4천 원. 클래시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엔캠. 엔캠이 어제장에서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줬고 어제 뭐 액침 냉각 이런 관련 종목들 급등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글쎄요, 엔캠 오늘장에서는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4만 2,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호가 분위기 괜찮습니다. 1.6% 상승 예상되고요. 7만 8,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는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양시장, 오늘 또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낙폭이 클 걸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뭐 지금 뭐 시장 국내 증시 과연 바닥이 어딘지 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 게 사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는 시각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예, 네. 쉽지 않네요. 저 이제 동시효과에 안 속으려고요.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한번 열어보고 얘기하시죠. 이게 사실 이제 저가에 사겠다라는 그 매수 주문이 호가에 많이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어제 뭐 하도 그거 다른 방송 준비하면서 삼성전자에서 뭐 이렇게 희망을 찾아볼 수 없나 싶었어요. 스스로 네. 희망 고문을 막 하다 보니까 네. 겨우 하나 차트상으로 보이는 게 역해된 숄도 비스무리하게 한번 여기서 돌려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저 아까 미국 상무부 관련 소식 네. 이걸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니지 어제 제가 야간 선물을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보니까 야간 선물 한 0.6% 이상 올랐는데 저 동시 효과가 왜 저렇게 약하게 나오나 아마 열어보면 또 살짝 다르죠. 다를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매우들이 호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호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우리 김 본부장님 지난번 나오셔가지고 비트코인 없는 사람입니다 해갖고 자아 비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상화폐 관련주가 요새 막 날아갑니다. 네. 우리 국내에 지금 이 가상화폐 관련주 뭐가 있어요?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뭐 하나투자증권이 사실은 과거의 대장주였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이들이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해요. 약해요. 네,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대비해서 보면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어디가 강하냐? 앞서 이야기했던 네. 게임 쪽에서 게임? 네. 네, 네. 게임 어떤 분야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어떤 이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컴투스홀딩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더 강한.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사실 국내 증시에 관련주를 매매하러 들어오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매매해봐야 10% 15% 올라가면 윗꼬리 달리고 빠질 거 뭐하러 이거 하냐. 차라리 코인 시장 가서 알트코인을 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좀 이야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들이 보여주는 상승률 뭐 2, 3주 만에 뭐 2배, 3배 올라간 코인들 좀 많고 뭐 5, 60% 올라간 코인들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면 이미 이들 종목은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에 가서 코인 매매를 하고자 하신 분들이 더 많아서 관련주들의 시세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다. 예전보다는 조금은 이제 힘이 약해졌다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또 하나 궁금한 거. 네. 지금 막상 개장하고 나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시효과 정민혜 그 소개해 준 것 중에서 2차 전지 쪽이 동시효과에서 약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 그동안에 늘 그랬어요. 테슬라가 오르든지 저 뭐 앨범알이 오르면은 2차 전지 오른다 그랬거든. 네. 내리면 같이 내린다 그러고. 근데 지금 테슬라 헐헐 날아가고 앨범알도 좋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오늘 소화해야 될 뉴스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이 GM이랑 네. 합작해서 이제 미시시피주에 이제 공장을 하나 세우기 시작을 미시시피에? 네. 거기 이제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네. GM이 그 지분을 자 LG엔솔에다 팔았습니다. 그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GM이 포기를 네, 했다는 GM이.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LG엔솔이 뭐 책임지고 이제 강하게 또 밀어붙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팩트 기준으로 보면 IRA 혹은 AMPC의 LG에너솔루션이 생각보다 많이 받아내지 못할 것을 알고 GM이 먼저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또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지금 뉴스를 소화해야 되지만 이들도 지금 그들만의 뉴스를 지금 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동시효과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15분 앞서서 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내 선물 괜찮습니다. 일단 출발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막상 장 시작하면 좀 제자리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미증 씨가 저렇게 갔는데 더 밀리면 진짜 그쵸 한 소리 나오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미시간주라 그러시네. 아 미시간주 아 그 죄송합니다. 미시시피의 웬 죄송합니다. 2차 전지인가 싶었더니 우리 이제 거짓말도 못합니다. 아, 시청자분들이 바로 네. 정정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 알테오젠 좀 여쭤볼게요. 네. 알테오젠 이제 30만 원 좀 이탈했다가 보니까 어제 이제 많이 좀 급등을 하면서 30만 원 회복이 됐는데 어때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은 어떨까요?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알테오젠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좀 네. 말씀을 드렸는데 3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상징적인 가격대다. 그러게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네. 팔고자 하는 어떤 심리보다 지금 당장은 사고자 하는 심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대응을 잘합니다. 누가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측에서. 임원진 모든 아. 분들이. 어제도 나온 이야기가 알테오젠 CEO님이 이러죠. 할로자임이 위반한 자료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테오젠 투자하신 분들은 큰 걱정이 없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1월 달에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네.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제 지수 대비 가장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알테오젠이고 이 기조는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약바이오 쪽을 보실 때는 일단 임상신약 쪽에서는 뭐 알보리, 펩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펩트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가장 확실하게 회사 입장에서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알테오젠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외에서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이것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바이넥스라든지 ST팝 이 두 기업을 한번 또 추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렇게 좀 대응해 준다면은 그렇죠. 주주분들이 얼마나 좀 그래도 마음이 놓여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원래는 저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그게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워낙 이렇게 해준 기업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눈에 띄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러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어땠던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왜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 막 선포하고 그랬었잖아요. 글쎄 뭐. 그거는 왜 또 이렇게 또 까다로운 질문을 하세요. 본업에 대한 우리 별로 언급하면 안 되는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때 하도 셀트리온이 이제 공매도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직접 나섰잖아요, 서정진 회장이. 네, 그래서 그건 어떤가 해서 한번 뷰를 좀 여쭤본 거예요. 네. 근데 눈빛은 뭐 다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오늘 아닙니까?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다 강세를 보였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내용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일단 미국 쪽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 쪽에서는 반도체 기업들 주가 좀 직격탄이 불가피하다라는 예상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전체적인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 호가와 또 개장하고 나서 흐름은 정말 다르네요. 지금 코스피가 0.8% 상승합니다. 2,475포인트, 코스닥 0.6% 올라갑니다. 68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3%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53,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6% 상승합니다. 164,400원. 1%까지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확대가 되죠. LG에너지솔루션 0.6% 올라갑니다. 39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합니다. 973,000원.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기아가 1% 이상 올라갑니다. 95,400원. 셀트리온은 소폭 내림세로 184,200원. KB금융 1.3% 상승 중이죠. 97,700원. 기아 보셨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4% 떨어지네요. 45,400원. 네이버가 1.9%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4% 이상 올라갑니다. 314,000원이고요. 3.9%, 314,000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지금 1% 이상 올라갑니다. 139,500원, 76,700원. HLB가 1.8% 상승 중입니다. 72,700원. 리가캠바이오도 올라갑니다. 98,800원. 그리고 휴젤 0.2% 소폭 올라갑니다. 256,000원. 클래시스가 지금 1.9% 상승 중입니다. 48,200원이고요. 엔캠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4% 가까이 올라갑니다. 148,7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 상승 중입니다. 143,700원. JYP 엔터테인먼트 1.3% 상승하면서 78,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섹터 특징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파워로직스가 5.6% 상승합니다. 5,590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4% 이상 올라갑니다. 77,200원. CCS도 3.8% 올라가면서 1,364원. 그밖에 모비스, 아센디오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서남, 아모텍, 서남이 2% 이상 올라가고요. 지금 3,430원. 그리고 지금 LS일렉트릭, 고려제강도 상승 중이고 아모텍도 1.8% 상승하면서 주가는 3,0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앞서 보셨다시피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지금 그 GM 배터리 합작법인 관련된 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건데 일단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밖에 삼성 SDI 2.7% 상승 266,000원. 그리고 LG와 SK이노베이션도 지금 각각 1.7%,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하이로닉, 휴온스 글로벌, APR 모두 지금 3%에서 2% 올라갑니다. 하이로닉이 6,040원이고요. APR이 지금 51,100원, 그리고 비올도 1.4% 상승 중이고 클래시스, 웬텍 다 올라갑니다. 휴젤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레이저업텍도 0.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들 흐름도 괜찮네요. 지금 BNK 금융지주가 4% 이상 올라갑니다. 11,340원.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3% 이상 올라갑니다. 65,700원. 그 밖에 KB금융 그리고 지금 신한지주도 2% 이상 올라갑니다. 각각 주가는 99,000원, 55,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들, 특히 금융지주사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1.9%, 카카오도 1.5% 상승하면서 각각 주가는 208,000원, 42,900원의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향에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485억 원, 54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99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02억 원 순매수,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73억 원, 4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많이 삽니다. 지금 3,585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저희 정기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4원 20전 상승한 1,40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참 이게 환율과 시장 흐름이 참 무관하네요. 무관하죠. 무관한 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무관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뭐 미증시와 디커플링도 미국 장하고 오래됐고. 우리 장하고 무관하고. 네. 개장 한 10분 전에 살펴보는 동시효과하고 개장 이후 시세 무관하고. 그렇게. 오전장하고 오후장 무관하고. 야, 그렇게 털어먹고 싶었구나. 그래서 동시효과에다가 그 겁을 줬구나. 에라이. 이러다가 지금 오늘 한 돈 10,000개 사겠는데 선물 코스피에.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요? 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이 정도인데. 속도가 네. 지금 얼마 됐다고 벌써 4,000개요. 육군 사이에. 맞아요. 와. 이러다 또 오후 가서 또 이거 다 털어내면 정말 양땡땡이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예. 지금 보니까 4월 전부터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러니 삼성전자 플러스 났죠. 네. 네. 낮죠? 네, 0.5% 올라갑니다. 가자 역헤드앤숄더 가자. 예. 참치. 아니 왜 자꾸 제 차트를 보세요. 소장님도 컴퓨터 있으시잖아요. 아니 제게 잘 정리가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네. 제게 잘 보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 김 본부장 네. 개장초 흐름 어떻게 정리되세요? 일단은 생각보다 출발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죠. 반도체 쪽도 체크를 해야 됐고 2차 전지도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결국 그동안에 미리 빠졌다라는 게 이제는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현물과 선물 모두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문제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연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몇 시를 기준으로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11시 기준으로 연속성을 항상 체크를 11시 합니다. 기준으로? 왜냐하면 11시가 중화권 증시가 이제 출발을 하고 특히나 이제 중화권 증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홍콩 항생 시장이 10시 반인데 그들이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약 1시간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저는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오늘의 수급 흐름이 나오는 그러한 시간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1시까지 흐름들이 만약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은 장 막판까지 조금은 이제 괜찮다라고 좀 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저는 그때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가장 좋은 것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할 것 없이 굉장히 그러게요. 강한 출발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속상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속상한 거는 개인들은 또 이렇게 또 조금만 상승해도 이런 날 그냥 매도를 하니까. 매도 주문 낸 거 다 취소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런 날은 그렇죠. 역시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장 선물 시장에 들어오면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이 가파르면 정도면은 굳이 오늘 맞아요. 털어내실 이유가 없어요. 조금 나중에 아쉬운 뭐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일단 지금은 쭉 들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저 약간 이렇게 사심이 들어간 질문인데 네. 뭐 제가 들고 있어서가 아니고 저하고 가까운 지인이 네. 한 3년을 갖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계시면서 이제는 안 쳐다보시더라고. 한 3년을 갖고 계셨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왜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는지. 엇갈려요? 결국에 이제 대표할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장 가동률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가동률에서요? 없는, 네,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참 매출도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잡히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뭐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술력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숫자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쪽을 좀 투자를 하실 때는 만약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3년을 좀 들고 계셨는데 뭐 일단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3년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안 좋습니다. 매도하라는 이야기 해도 어차피 그분은 안 들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하지만 일단은 나중에 똑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으시려면 결국에는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방향성이 좀 맞지 않을 때는 빠르게 교체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 난 김에 네.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네. SK 바이오팜은 뭐가 다른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SKO 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라고 해서 뇌전증 신약,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매출 처방자 수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투자를 하기에 어려워요. 하지만 SK 바이오팜은 이 세노바메이트가 미국에서 얼만큼의 이 처방을 받았는지를 주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주 단위로 확인하는 데이터가 우상향을 한다면 당연히 SK바이오팜에 대한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비중을 더 확대를 하건 더 가지고 가던 아니면 이제 수익을 챙기든 할 수 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지금 가이드라인이 될 어떤 중요한 어떤 구심점이 없는 게 조금은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엔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나온 얘기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갑자기 예. 액침 냉각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엔캠. 네. 그냥 잘하던 거 잘해야 되는데 자꾸 잘하던 거에서 승부 못 보고 다른 거 뉴스를 가져다 붙이면 굉장히 짧게 움직이고 많은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네네. 경험상. 그래서 엔캠 뭐 물론 이제 움직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좀 좋으시겠고 뭐 단기적으로 이제 붙으신 분들은 나름의 전략을 좀 세우시겠지만 엔캠은 전액으로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전액, 예. 이 뉴스를 가지고 뭐 한참 잘 나갔었을 때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액침 냉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라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라는 버티브 기업이 홀딩스. 있어요. 그러니까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순서가 올까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연구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쪽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성과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버티브 홀딩스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더 맞는 선택지가 아닐까. 물론 K엔솔이라든지 GST, 뭐 한중 NCSA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긴 하죠. 하지만 그들과 대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지금 구조는 약간 모자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체크했을 때는 버티브 홀딩스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 지금 네. 우리 애청자분들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또 갑자기 막 후달려요. 진우 형님 감각 떨어지신 듯 이러면서 오늘 안 판다고요 하셨는데 일단은 마음이 놓이는 거는 김 본부장도 오늘 같은 날은 안 판다고 네. 하셨으니까 저만 감각 떨어진 거 아니고 네. 그래가 아차 싶어서 지금 지수 선물 흐름 보니까 뭐 미국 지수 자체야 늘 이 시간대에 그러듯이 약보합에 그치지만 에이 그래도 뭐 빠지게 하겠어. 오늘은 안 파는 게 맞겠죠. 오늘은 내일까지는 그렇죠? 모르겠고. 네. 저는 일단 이 흐름이라면 장 출발하고 뭐 현재 9시 약 15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저는 일단은 들고 가는 게 맞다.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지선물 순면수 개수가 안 늘지? 그러니까 좀 지금 저도 약간 그게 괜찮습니다. 아까 속도가 되게 좋았는데 지금 약간 이 정도면 또 빠르게 늘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하도 맞다 보면은 예? 오기가
그 왜 학교에서 통이라는 녀석들이 이렇게 주먹만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질끔질끔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본다. 네. 혹시 그 밖에 뭐 그 전에 우리 또 한참 뭐 원전주, 방산주, 뭐 조선주 다 봤잖아요. 네. 좀 두루두루 좀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오늘 보니까 뭐 화장품도 좋고 지금 사실 뭐 조선주도 지금 보니까 조선주도 좋고 네. 원전주도 사실 이게 뭐 AI 쪽 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럼 이제 전력 설비, 원전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단에서 반도체가 조금 시세가 잘 나야 네. 이게 이제 흘러 변압기, 원전, 전선까지 좀 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네네네.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이 못 오른다고 해서 먼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조금 많이 고민 많으셨다가 오늘 흐름들이 나오는 쪽을 체크를 해드려 보면 화장품 쪽이 제법 화장품, 강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화장품 안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선별해서 이제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많은 ODM사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코스맥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라든지 뭐 이제 자회사 지분을 좀 가지고 오면서 조금 더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력을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VT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이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거나 혹은 톡신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마 리서치는 어제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피부 미용 쪽을 보신다면 저는 파마 리서치를 탑픽으로 좀 보시고 또 파마 리서치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이제 대웅제약 네. 미국의 이제 나프타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까지 이제 보시는 것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좀 놓아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